안녕하세요. 문명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을 했었는데요. 저는 싸고 좋은 옷을 인터넷으로 많이 사왔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에는 나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입어보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실패하기도 하죠. 이번에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옷태가 별로인 것도 있었고 사이즈도 작더라고요.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가 쪼여서 이걸 반품할까 싶었는데 그 옷은 아직도 제 옷장에 있습니다. 살을 좀 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입기 힘들겠다 싶은데 당시에는 싼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에 실패할 때마다 하는 합리화죠. 인터넷 쇼핑에 실패할 때를 제외하고도 저는 자주 현실과 동떨어진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제가 선택한 식당 음식이 별로일 때, 여유 부리느라 계획한 일을 다 마치지 못했을 때가 그렇죠. 열심히 맛집 검색을 해서 갔는데 음식이 별로라면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내가 게으른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죠.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이런 식의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합리화를 할 때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책이 떠오르는데요. 그는 제가 했던 합리화를 인지부조화로 설명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지는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 의견, 신념 등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는 이런 지식과 의견, 신념 사이의 일관성이 깨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던 인터넷 쇼핑에 의해서 실속 있는 소비자라는 자기평가와 쇼핑 실패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맛집 탐방러가 식당 선택에 실패하거나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식가라면 식당 선택에 실패하기 어렵고 게으르지 않다면 계획대로 일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신이 미식가가 아니라거나 자신이 게으르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자기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음식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거나 업무가 너무 많아 기한 내에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제 상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인지부조화가 나타나고 이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온 페스팅거가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조화의 존재가 심리적 불편함을 만들기 때문에 부조화를 감소시켜 조화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부조화가 생기면 이 부조화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압력이 발생한다.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압력의 강도는 부조화의 크기에 비례하는 함수이다. 다시 말하면 부조화는 추동이나 욕구 또는 긴장 상태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인 욕구,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는 식의 욕망, 소개팅 자리에서 느끼는 불안함 같은 긴장 상태 등은 인간의 행위를 좌우하는 주요 동기입니다.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가 이들과 같은 인간 행위의 주요 동기라고 주장합니다. 레온 페스팅거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인간은 부조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회피한다는 겁니다. 책에는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경쟁 차종의 광고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고를 보고 경쟁 차종의 장점을 알게 되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레온 페스팅거의 설명 중 흥미로웠던 점 하나는 재난 상황에서 소문이 실제 상황보다 크게 부풀려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위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능성만 있어도 반응하게 되죠. 괜히 자라보고 놀란 갓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미리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위험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생존 확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실제 피해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홍수나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재난 상황에서는 괴담이 발생하는데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가 부풀려지고 없는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상황이 소문으로 이어지고 소문이 공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포가 소문을 만드는 것이죠. 1929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에 투입되었던 군인들 사이에서는 광주 폭도들이 군인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실과는 다르죠. 지진과 전투 상황에서 겁에 질린 다수에게 소문은 공포와 분노라는 감정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합리화나 정당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덜 고통스럽고 손실이 적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의 왜곡된 소문처럼 인지 부조화를 없애려는 노력이 치명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이죠. 저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휴거와 관련된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1992년 다미선교회에서 휴거를 기다리는 모습을 뉴스가 다룬 것이었습니다. 휴거가 예언되었던 1992년 10월 28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휴가를 기다렸던 신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죠. 레온 페스팅거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휴거 예언이 틀렸을 때 신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신도들의 반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초기에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당혹감을 줄이기 위해 실패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죠.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실패 원인에 대해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면 부조화가 줄어들고 다시 신앙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보이지만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지 왜곡에 주의하지 않으면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함께 고민해 볼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방식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과 토론식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정교한 논리와 반증 사례가 있더라도 학생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진 않는다는 겁니다. 당황하더라도 곧잘 정당한 논리를 찾아내죠. 반대 논리가 탄탄해도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입장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후에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고 반대 논리도 생각해보고 그런 후에야 그게 타당하다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고집스럽게 입장을 바꾸지 않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하면서도 몇 년 전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자신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논리, 사례는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시하려고 하죠. 그런데 부조화가 너무 커지면 부조화를 일으키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판단을 바꾸게 됩니다. 레온 페스팅거는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려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부조화를 받아들일 만큼 반대 생각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문제를 논리적 정당화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를 둘러싼 논쟁에서 20년 전의 논리와 지금의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중이 그 주장에 오랫동안 노출됐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마지막은 레온 페스팅거가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짧게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인지부조화에 대한 내성이 약하면 흑백 논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치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양상인데 진보든 보수든 상대를 희화화하고 악마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편을 가르고 자기 편은 선, 상대편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흑백 논리가 등장합니다. 어떤 한 정치인을 지지하면 그 정치인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선한 사람도 없고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다는 걸 말이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조화를 줄여주기 때문에 편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현실은 검은색도 흰색도 아닌 회색입니다. 인지 왜곡을 줄이려면 부조화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지부조화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동기라는 것,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항상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것, 부조화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이 인식의 왜곡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